마이크는 제가 좀 주로 쓰는 편이어서 그냥 혹시 너무 목이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그러시면 말씀하세요. 육성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졸리시면 이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소개했지만 저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졸리거나 그러시면 미리 껌, 사탕, 초콜릿 갖고 오셔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 그래서 졸린 30분보다 안 졸린 5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졸리면 그냥 나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야, 너 맨날 이렇게 안 막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갔다 오셔도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최대한 즐겁게 졸음이 오지 않도록 열심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차례를 한번 잠깐 볼까요?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그 뒤쪽에 있는 6페이지까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강좌 수가 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품이라는 책으로 보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단원이 줄어 있어요. 센수학으로 봐도 조금 단원이 줄어있는데 이 정석이라는 책에서 이걸 좀 유난히 좀 많이 이렇게 좀 늘려놓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려면 일단 수투 과정이 좀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혹시라도 나는 좀 수투 과정이 좀 한참 전에 들었으면 희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자료 좀 드릴 테니까 그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다시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걸 원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제가 난이도 높게, 난이도 더 낮게, 아니면 더 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해 드릴 테니까 한번 그건 개인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자, 제가 왜 차례를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교과 과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1, 2단원 보세요. 1, 2단원 한번 잠깐 체킹해 주시겠어요? 1, 2단원. 이게 원래 문과 버전이었어요. 1단원하고 2단원이요. 거기 3페이지 보시면 1단원이 수열의 극한, 2단원이 급수라고 하는 형태에 있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과 과정이었어요. 그게 이제 현재 이과 과정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기 보면 급수에 이 등비급수 활용편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문과 학생들한테. 근데 그 과정에 도형편이 여러분한테 넘어왔으니까 실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단원이 약간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1단원은 어렵지 않아요. 해볼만 해요. 2단원이 고비. 3, 4, 5단원부터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5-4번 한번 잠깐 봐보시겠습니까? 5-4번 보이세요? 5-4번 소단원의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과정이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5-5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매개 변수로 나타나는 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과정이 원래 기하 단원이었어요. 기하 벡터라는 단원에서 땡겨온 거야. 원래 그쪽에 미분법이 갔다가 땡겨온 거라서 이게 추가된 거고 나머지 6단원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19단원의 속도 거리와 접근까지 해당되는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원래 있던 미접근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1단원과 2단원 5-4, 5-5 정도만 약간 변화가 있지 나머지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18-2번에 해당된 요소가 하나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해서 들어옵니다. 이거는 원래도 없었어요. 이 2번 전 개정이 있었던 상황인데 회전수의 부피라고 하는 이 과정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계산 과정이. 그거 외에 나머지 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이 미적분에서 가장 중시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어디가 포인트냐 접선부터 시작하는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하는 단원으로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가 제일 중요하냐면 7단원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여러분이 강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7단원부터 12단원까지 미분법의 활용편 여기를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도 모든 수업을 그쪽에 방점을 찍으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뒤에 적분법은요 하시다 보면 좀 이렇게 일정한 패턴대로 쫙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러분들하고 미분법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해서 수업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번 시간대부터는 딱 오자마자 바로 시험을 하나 볼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보냐 그 전에 봤던 거에 5문제 정도. 일일 테스트 형태를 매번 볼 거야. 매번. 그래서 매번 보는데 그 내용은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들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들 에서 봤던 이 해당되는 미적분에 관한 시험들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렇게 내가 쫄 필요는 없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갈 단원은 1단원하고 2단원의 중반부 정도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 하거든요. 앞에는 진도를 조금은 좀 빨리 빼보려고 합니다. 1단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7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개념인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석을 소설책 읽듯이 읽어버리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정석 안 하는 게 맞아요. 다른 책 하세요. 근데 정석은 생각보다 이 과정이 교과 과정하고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한번 여러분이 여기를 좀 한번 먼저 읽고 갈게요. 시간은 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일단 읽어봐. 그래,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한번 밑줄 좀 쳐봐. 그리고 제가 설명 다시 해드릴 테니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읽어보면서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밑줄. 형광펜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볼까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여기서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거야. 쭉 읽어보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수초 과정에서는 첫 번째가 함수의 극한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수렴하고 발산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수렴과 발산의 본질적 의미, 수렴은 뭐죠? 가까워진다는 표현이고 발산한다는 것은 거기 살펴보시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진동하는 형태에 대해서 아마 소개가 되어 있을 거야. 이거는 수투 과정에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여기서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렴하고 발산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제가 수투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렴하고 발산을 판정하는 가장 좋은 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정석은 굉장히 교육과정에 충실한 책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첫 페이지를 한번 다시 봐볼까요? 첫 페이지에 해당되는 7페이지를 한번 쫙 봐봐. 첫 페이지를 봤더니 화살표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첫 번째를 한번 봐봤더니 뭐라고 그랬죠? n분의 1의 각 항을 차례로 나열해봐. 무슨 얘기냐? 그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니? 먼저 숫자를 집어넣었지. 그제 1 집어넣고 2 집어넣었지만 실은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오른쪽에 그래프야.
교과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이 해당되는 수렴 발산을 그래프로 해석하도록 만들어놨어. 제 말이 진짜니 거짓이니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알겠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화살표에 따라서 오른쪽에 반드시 뭐가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반드시 그려집니다. 맞아요? 수저쌍의 형태를 막 잡아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취했으니까 진동이야. 이런 형태를 취했으니까 얘가 뭐 발산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 더 정확하게는 몇 가지의 숫자들을 집어넣는 순서쌍을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렴 발산을 딱 보면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자, 대표적인 거 하나 해볼까요? 자, 일단은 x분의 1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 물론 얘는 함수의 극한이지만 수열로 보셔도 크게는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어떻게 되죠?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이건 어떤 의미가 되죠? 이 x값이 이쪽 점점점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그때 y값도 점점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점점점점 얘가 얼마에 가까워진다? 예, 0에 가까워진다. 즉 0에 수렴한다라고 읽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수초 과정에서 했던 그 수렴 극한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냥. 그럼 예를 들어서 리미트 여러분이 이제 그 수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0의 우극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이런 거 잘 헷갈리시면 다시 말씀하시라 그랬어. 자료 다 다시 드리고 다시 점검해 드릴 거니까. 그럼 얘가 0 플러스로 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얘가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얘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때 해당되는 그 값이 뭐로?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라는 느낌을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초의 극한에서 좌우 극한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내용으로 일단은 기본 컨셉이 잡힙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그래프였다면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확정형과 부정형의 극한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무한대분의 C라고 하는, 참고로 C는 상수를 지칭하는 수학자 그냥 그 뭐라 그러냐 줄임이라고 표현하시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얘가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대변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꼴만 만들 수 있으면 오케이 심플하게 가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확정의 극한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되겠죠. 참고로 무한대는 거기 아까 읽어보시면 노트에 뭐라고 돼 있었죠? 수가 아니다. 그 노트 1에 보시면 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노트 1에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였고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면 수가 아니다. 뭐 그 정도는 수초에서 했으니까. 자,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야 수초에서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꽁에 있지만 몰라. 내가 여러분 마음을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와이프 마음도 잘 모르겠거든요. 얘기 안 하면 가만히 보자. 내가 어떻게 알아? 맨날 그래 나한테.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오케이? 말 좀 해줘. 네,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무한대 되는 거 맞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상수꼴을 해도 무한대, 마이너스를 해도 무한대. 그래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를 했더니 얘도 무한대.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덧셈하고 곱셈 구조들은 대부분 다 무한대로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쌤,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있겠죠. 뭐 하나 더 볼까? 여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무한대분의 상수는 얘가 제로꼴 이런 식.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부정형은 뭐냐? 바로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거죠. 왜?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커져가는 상태다 보니까 이쪽이 큰지 이쪽이 큰지를 모르는 거죠.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걸 나중에 이제 그 미분법의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속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게 증가속도가 빠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나눠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는 말이야. 요거. 그 다음에 수초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0분의 0꼴, 그죠? 0분의 0꼴에서 이 약분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제로꼴. 참고로 이때 제로는 무한소라고 읽어졌습니다. 무한대 무한소. 그래서 이렇게 부정형들의 극한들이 존재했었단 말이죠. 상황 따라서 바뀌는 거 어떻게 할래? 결론은 뭐야? 확정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변환시켜달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럼 우리가 하는 이 내용이 다를 소냐? 똑같습니다.
다만 썼던 문자가 우리는 앞쪽에 함수의 극한이니까 fx, x에 관한 문자를 많이 썼다면 여기는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이니까 an, n에 관한 문자를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7페이지, 8페이지는 그냥 그래프적인 느낌으로 봐라라고 얘기했다면 그럼 9페이지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9페이지 봐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기본 조수 그냥 한번 읽어볼까? 우리는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파다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다음에 발산하는 거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기타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의 경우가 뭐죠? 진동하는 형태입니다. 진동.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 가로 열고 써주시겠습니까?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 가로 열고 수렴이라고 쓰세요. 수열의 극한에 맨 아래쪽 하단부에 보시면 극한의 기본 성질 옆에다가 거기다가 수렴하는 조건일 때만 됩니다. 예, 거기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렴. 그래서 밑에 하단부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에 관해서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 수렴하는 수열 AN, BN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합수 극한 똑같았어. 거기 보시면 KAN 그랬잖아요. K는 N하고 관계없는 문자다 보니까 튕겨나가는 거고요.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는 리미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각각 수렴할 때는 분배가 가능합니다. 리미트가. 세 번째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곱셈돼 있죠. 이것도 각각 수렴할 때만 분배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나눗셈이죠. 근데 유일하게 나눗셈만 특이하게 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거기다가 별표 좀 쳐넣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타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고 bn도 0이 될 수 없다. 제한적 단수가 붙었다는 건 이거 갖고 문제 만들겠다는 뜻인 거야.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라고요. 아, 수렴하니까 실수배 빼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나눗셈은 분모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끝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진짜 수투하고 완전히 판박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잘 들어봐.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보시면 상단부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 줄 아니? 여러분 원래 이거 다 증명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 증명이 고등교과 과정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1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Advice.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 왜 특히라는 단어를 썼을까? 진짜 이게 어렵거든. 봐볼래? 예전에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경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빈칸 치우기. 야, 리미트 n의 3승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아니 그냥 왜 약분하면 n의 3승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야, n이 무한대로 가면 n 4제곱 그래프 생각했대? 무한대의 4승? 오케이, 얘 무한대. 야, n이 무한대로 가? 이거 제로, 이거 실제 제로. 그러면 이거 제로 나오지 않겠니? 라고 빈칸 추론해서 뭐 어디가 틀렸냐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학교 시험 문제.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일단 여기서부터가 오류죠. 이게 안 되죠. 왜 안 돼? 아까 분명히 뭐라고 읽었어? 리미트는 수렴하는 경우에만 분배가 돼. 근데 얘는 수렴 안 하잖아. 함부로 이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실은 이게 너무너무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위 어드바이스에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히 성립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질 증명은 고등교과 과정의 수준을 넘어가므로 인용하고 인정하고 이용하기로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치자. 그럼 니네가 뭐를 못 찾냐면 1번항을 못 찾아. 수원 과정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갈까? 자, AN이 등차였을 때 니네 이거 기억나니? 이거 알아야 이쪽을 가니까. 등차수의 일반은 어떻게 나오죠? 그냥 웃고만 있으면 안 되시죠. 아직은 좀 서툴러서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되죠? A1, 그죠? n-1d. 맞습니까? 공차와 첫째.
자, bn이 등비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bn이라고 하는 형태는 첫째 항 b1 곱하기 공비 r이라고 합시다. n-1 이렇게 썼죠? 근데 보통 첨자는 보통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뭐 a 더하기 뭐 이렇게 쓰고 b 곱하기 r n- 이런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계정이 아무리 여러 번 되더라도 등차 등비는 안 사라집니다. 무조건 저 틀 안에서만 나와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보기 1번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심플하니까 보기 1번 한번 잠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수렴 발산은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부정형이냐 아니면 확정형이냐라고 하는 이 컨셉으로 이제 연산을 하겠다 그랬어. 자, 그럼 보기 1번 봐봐.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세요. 그럼 1번이 뭐냐? 1분의 5, 2분의 5, 3분의 5 점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열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일반항을 계산해야지. 자, 위에 분자는 5로 고정되어 있네. 1, 2, 3, 4, 5, 6 n번째니까 n분의 5겠죠. 아니 니네들 은근히 못 찾는다니까.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일 모레 테스트 해보면 알겠지. 이게 제로. 오케이. 네, 두 번째. 자, 2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1분의 1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1 3분의 3 플러스 1 그러면 이 네모는 어떻게 채워지겠니? 일단 똑같은 건 다 써주고 여기 앞쪽이 1, 1, 2, 2, 3, 3, 4, 4, 5, 5, n, n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걸 굳이 써보자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거 그냥 이렇게 하트 분리할게요. 그럼 얼마가 되죠?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냥 무한대 들어가면 이 수렴하니까 분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왜? 무한대분의 상수를 무조건 제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확정의 극한을 써먹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제. 네, 여기 그냥 다 갈게요.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2분의 2의 제곱 4분의 2의 제곱 6분의 3의 제곱 8분의 4의 제곱. 오, 점점 복잡해지네. 야, 그럼 이거 뭐겠니? 2n분의 그죠? 2n 2 곱하기 1 2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위에는 1제곱 2제곱 3제곱 오 잘못 썼다. 큰일 날 뻔했네. 3제곱 4제곱이니까 얘가 n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동의. 오케이. 자, 그럼 위아래 n은 그냥 나눠도 되겠죠. n은 0이 아닙니다. 참고로 n은 자연수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 그럼 얘는 2분의 n을 갖다 붙여서 우리는 리미트 적용해보면 2분의 n이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얼른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7, 얘가 81입니다. 딱 보니까 마3을 계속 곱셈해주는 등비 구조가 그래요. 쌤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공비는 마이너스 3에 n-1승. 이게 되네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너 한번 이거 계산해 볼래? 극한 수렴 발산 조사해 볼래?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따가 등비 수열 극한 따로 하겠지만 잘 보시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를 때는 그려봐. 그래프가 원래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해볼까 그러면? 여기다 그냥 그려볼까? 1일 때 얼마였어? 마이너스 3. 2일 때 9. 3일 때 마이너스 17. 야, 1시간에 이렇게 이런 꺾은 선의 모양이 생기네. 끝자락을 가면 우야 커지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갔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선생님이 편의상 저렇게 쓸게요. 원래 수학자를 저렇게 쓰면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진동한다고 써야 돼요.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편의상 우리는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진동하는 발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개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 3번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돼 있죠? 거기다 한번 써보실래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써있어요.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원래 그렇게 설명하고요. 샌드위치 정리는 별칭이에요, 별칭. 원래 저는 이거를 범위를 활용한 극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 극한의 성질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요. 일단 1번부터 잠깐 한번 봐볼까요? 1번 보시면 제가 이거는 수투에도 똑같이 나와서
네, 그냥 그 내용 같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수렴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수열이 AN보다 BN보다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거나 같대요. 근데 내가 양쪽에 리미트를 걸어요.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AN이고 얘가 BN일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야, 수열이 얘가 더 크면 리미트를 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많이 뒤로 밀어본다는 느낌으로 봐줘봐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얘네 시간을 막 뒤로 밀어봐봐. 그러면 그 차이가 변할까? 안 변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랑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날 거야. 적어도. 우리가 한 10,000년 살았어. 우리 나이가 역전되나요? 우리 둘의 관계가? 역전 절대 안 되죠. 극한을 해도 어차피 부등호 방향 안 변해요. 등호도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만약에 알파에 수렴하고 이쪽이 만약에 베타에 수렴한다면 이때도 부등호는 성립을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리미트가 바꾸지 못해요. 근데 요거 하나는 거기다 한번 더 써보시겠어요? 거기 빠져있는 내용이 이거라서. 등호 없이 한번 써보시죠. 등호 없이. 혜연아 이쪽으로 한 칸만 이렇게 나오실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 칸만. 옆쪽으로. 네.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에 해당되는 형태를 이렇게 잡아서 얘가 알파에 수렴, 얘가 베타에 수렴한다면 쌤,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등호가 생기죠. 네,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극한의 성질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노란색 과정이 이 등호가 생기는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 왜 생겨요? 이런 얘기인데 맨날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야. 얘랑 나랑 한 20살 차이가 나. 근데 우리가 인간 수명이 연장돼서 내가 1억 살이 됐어. 1억 살. 1억 39살이 됐어. 그럼 1억 몇 살 됐을 거 아니야. 그때 뭐라 그래? 얘가 나한테. 그래서 이제 쌤 우리 이제 그때는 계속 선생님이라고 좀 많이 얘기하지만 그때쯤 나이가 들면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신고합시다. 그러는 게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 나이랑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 되면 사실은 큰 어떤 무한대의 관점에서 20살의 차이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지?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혹시 지구의 그 옛날에 처음 시대가 뭐였냐? 성캄브리아대?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구가 성캄브리아대부터 해서 기올라고 뭐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를 1년 단위로 달력으로 만들면 인간이 태어날 시점, 인간이 발생한 시점이 12월 며칠이죠. 12월 거의 뭐 30일인가? 뭐 31일인가 그래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원래 인간의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는 뭐 몇천 년 전에, 뭐 몇만 년 전에 뭐 이렇게 생각해본다고 가정은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인류 전체 지구의 어떤 처음 시초부터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매우 짧은 거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신다면 실은 등호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 AN을 1-n분의 1을 줘봐. 얘를 1 플러스 n분의 1을 줘봐. 어차피 무조건 n은 자연수니까 이게 더 커요. 아니 똑같은 1에서 얘는 빼고 얘는 더해주니까 얘는 무조건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얘 얼마에 수렴해? 1에 수렴해. 얘 얼마에 수렴해? 1에 수렴해. 그러니까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해두라고요. 자, 이게 개정이 되면서 문제점이 뭐냐? 지금 현재 고3에서 왔던 고3들은 실은 기니디 문제가 없었어요. 요거에 관계된 문제가. 그 전에 개정이 전에는 한 번 더 개정 전에서는 이거 기니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같은 거나 일품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거 친거지 따지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정석에 다 알려줄 게 별로 없어요. 그 문제 풀 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적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등호가 없는데 리미트의 관점에서는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원래 있던 거는 당연히 안 사라지죠. 있던 게 왜 사라지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발레들도 한번 좀 그냥 적절한 예들도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실행 샌드위치 정리가 이게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진화된 게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왼쪽이 AN이고 오른쪽이 BN인데요. 가운데가 PN이라고 하는 형태의 수열이 있어요.
근데 내가 Pn의 수열을 잘 모르겠는 거야. 가운데 있는 수열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양쪽의 극한을 때려본 거지. 어?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을 갖다 때려봤더니 그게 공교롭게도 같대요. 그럼 뭐야? 나도 걔랑 같다라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하면 AN이 있고요. 여기 거기 문제에서 PN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죠? PN이라고 했죠. 네, PN이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를 내가 BN이라고 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BN이 얘가 알파에 수렴을 한대요. 똑같은 값에 수렴을 한다면 나는 여기서 이게 우리가 얻은 결론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잘 느낌이 안 오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귤이 두 개가 있어. 이 귤이 두 개가 있어. 이쪽에다 대고 이쪽에다 대는 거야. 쫙 이렇게 짰어. 그러면 요 해당되는 집이 여기 묻겠죠. 여기도 묻겠죠. 그럼 나의 모양은 이 귤에 관한 형태로 젖어드는 거죠. 양쪽에 해당되는 이쪽하고 이쪽이 똑같이 알파에 점점점 가까워지게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이 수열도 결국에는 그것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 들어가는 거니까요. 귤 나도 귤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랑 가장 가까운 저희 와이프, 저랑 가장 가까운 저희 둘째 딸 이렇게 둘을 보시면 비슷한 게 있구나. 그럼 나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랑 비슷한 일상생활 예를 들자면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아무튼 저희 요즘 저희 3살짜리 딸아이가 있거든요. 올해 4살 됐네. 아우 요즘에 강철 체력 한 30분 자고 일어나면 원래 충전이 됩니다. 원래 체력으로 풀파워 충전. 아빠 놀아줘 막 이래. 체력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어제는 자꾸 어제 교회 10시 여기 사는 어제 한 20분쯤 끝나고 이제 막 밟아가지고 집에 가서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는 11시에 했는데 어제 11시 한 30분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꼬맹이를 안 자고 있었어요. 어제 낮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꾸 안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이 녀석이 자꾸 개구쟁이라 이 손가락이 이 끝에 있죠. 요 깨끼 손가락이요. 자꾸 이렇게 안으면 콧구멍에 막 집어넣는 거야. 그 느낌 잘 모르시나요? 너무 되게 간지럽고 되게 불편하고 귀찮거든요. 또 가만히 있으면 이 안경을 막 벗기려고 그래. 되게 싫은데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갖고 막 되게 싫은데 자꾸 막 그래서 어제 막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데 중간에 얘가 루돌프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혼자서 입을 막고 막 이러면서 어제 아무튼 좀 그런 상황으로 저희 딸아이하고 버티고 있는데 아무튼 저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딸아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설명을 대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 한번 봐보시면 이 성질의 증명도 역시 벗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이용하기로 하자. 여기 전체가 됩니다. 이게 1단원의 60%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 극한 잘하셨으면 실은 1단원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그냥 그런 요소들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일단 그래도 정석을 시작했으니까 기본적인 건 다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문제 1-1번 때부터 1-4번 때까지 제가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쭉 풀게요. 물론 제가 다 풀진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는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한번 쭉 풀어드리면서 개념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1-1번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1-1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제곱 더하기 2n-1분의 2n제곱 마이너스 n가 3n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항상 모든 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되냐면 일단 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 n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실은 n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지만 그냥 얘를 숫자처럼 집어넣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무한대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1을 하면 어차피 얘는 무한대의 제곱도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밑에 있는 분모가 무한대가 되고요. 여기도 무한대 집어넣어보면 얘도 결국에는 무한대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위에 분자가 엄밀하게 따지면 얘도 무한대고 뒤에 것도 무한대면 어차피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아닌가요?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세요. 자, 일단 저는 y는 2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 n축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3n이에요. 그럼 3n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물론 n은 자연수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잠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2n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요 값인 거예요. 요게 2n제곱이죠. 그 다음에 3n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분자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 해당되는 함수값의 차이를 지칭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 함수값의 이 차이가 점점점 어떻게 되죠?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무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얘가 바로 무한대로 인식하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불편하시면 그냥 이렇게 보실래요? 2n제곱의 증가 속도가 3n이라고 하는 1차 직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쟤는 반드시 앞쪽의 형태의 컨셉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무한대꼴이다 일단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건 맞지만 실제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무한대가 됐다. 그래서 얘를 무한대라고 인식해도 괜찮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수에서 어떻게 배우셨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패턴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제로라고 하는 이 꼴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분모에 최고차로 나눠주는 거. 왜 나눠? 그래야 이 꼴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n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3 플러스 n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n제곱 나누면 2 마이너스 n제곱 나누면 얘가 n분의 3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n분의 2 어차피 무한대분의 상수꼴 제로가 되고요.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니까 얘도 제로가 되고요. 얘도 제로가 되죠. 제가 앞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다 제로입니다. 남는 게 뭐죠? 3분의 2더라. 이렇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하면 실은 그게 2번이고 그게 3번인데 2번하고 3번이 동일한데 이거 똑같은 패턴인데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gn, fn 각각은 다항함수 구조로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첫째, fn의 차수가 gn의 차수보다 여기서 말하는 차수는 최고 차수입니다.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여기가 3차고 여기가 2차 구조라면 그게 2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했더니 얘 뭐가 되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컨셉. 만약에 이번에는 3번처럼 fn의 차수하고 gn의 차수 중에서 분모가 더 만약에 더 커버리는 차수를 갖게 된다고 하면 얘는 반드시 0이라는 값을 얘가 수렴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랑 이거의 차수가 만약에 동일해. 1번처럼 제곱제곱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더라? 최고차 항의 GSB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분의 2가 왔던 근거가 3분의 2하고 동일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통 수능에서는 단골 문제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나서 던지는 거죠. 자, 이거 얼마야? 애들이 보통 2, 3초에 답을 바로바로 체킹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나오는 건 3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너무 뻔해서 이 3번의 구조를 많이 출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책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짱시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학의 셈이라고 하는 책하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이창주 선생님이 만든 책인데 짱시운이라는 책의 1단원을 보시면요. 요 문제로 한 35문제 정도를 도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몇 분 만에 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거의 한 7분, 6분 요 정도 안에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이것만 반복하면 그 정도로 워낙 틀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이건 공식처럼 좀 기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드바이스 한번 정성연구 이렇게 봐보시면 원래 정확한 형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점으로 나눠서 무한대분의 c가 제로인 걸 이용하라 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이 되지만
사실 거기 2, 3번 과정문들을 그래서 그렇게 본 건데 그 결론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다. 그게 어디 있어요? 어드바이스에 나와 있죠. 어드바이스 한번 봐볼까? 어드바이스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사와 같이 뭐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해봐라.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만 생각하면 된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수초에서 한번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건데 원식은 이거 다 나눠주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문제인데 2, 3번은 제가 이런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4번 내용을 보시는데 4번은 이제 뭐가 문제죠? 수원 과정에 로그가 들어가죠. 참고로 문과하고 이과에 해당되는 부분의 미적분을 결정적으로 가리는 건 상가함수고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수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게 로그에 자, 로그 빼기 로그는 참고로 밑에 있는 뒤쪽에 있는 게 밑으로 분모로 가고 분자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이 리미트는 요거를 먼저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이 증명도 고등교과 과정을 벗어나. 그래서 이것도 인정하고 이용하기로 한다로 가는 거예요. 교과형 지도서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그냥 이 리미트 n 달려있는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n분의 n이니까 차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이 값은 뭐가 돼요? 로그의 1인데 수원 과정의 로그의 1은 얼마로? 제로로 계산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4번도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거기 노트 나와 있죠? 리미트 an이 알파였을 때 로그를 걸어도 로그는 그냥 뭐라 그럴까? 옆에 도우미? 거치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도 고등교과 과정을 넘어가니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가시면 유제 1-1번을 해석할 수 있는 스킬이 좀 생기실 겁니다. 자, 하나만 더 가고 잠깐 중간중간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뒷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이 세 번째 해당되는 유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확장한 게 1-2번이거든요. 그 내용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먼저 가겠습니다. 자, 공식은요. 여러분이 꼭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업 노트에다가 거기 나왔던 공식들 좀 정리를 꼭 해보세요. 나중에라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두 달 동안에 그런 노트를 한 2번 이상씩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볼게. 1-2번을 갈 때 공식이 필요한 게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수원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네, 지금 k 삼수는 안 나오나요? 솔직히 잘 안 나옵니다. 딱 요 정도까지. 삼승도 적어드릴까요? 거기 책에는 또 그게 없네요. 그죠? 나온 김에 k의 3승은 어떻게 되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통째로의 제곱, 요거의 통째로의 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까요? 이외는 전개하여 속어. 이렇게 합니다. 전개하여 소거한다. 물론 이 이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문수도 있고 한데 지금 수험 과정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소개는 이 정도로만 진행할게요. 그래서 공식 3가지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시그마를 전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가볼까요 그러면? 이거 지우다. 식사하시고 오셔서 졸리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먼저 졸리시면 안 되니까. 자유시간. 자유시간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초콜릿을 드리는 겁니다. 자, 2개씩. 2개씩. 또 드셔도 괜찮고, 뭐,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드시거나 누구 다른 사람 드셔도 괜찮아요. 지금 드셔도 돼요. 알겠죠?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1-2번 문제를 보니까 일단 제가 항상 극한은 꼴을 먼저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좀 예외죠. 얘가 왜 예외냐면요. 위쪽에 분자가 더럽잖아요. 이거 먼저 하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죠?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굳이 뭐 쓸 필요도 없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거 뭐가 돼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바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시그마 k제곱의 공식이었다. 쌤요! 여기가 쌈승이네요. 여기도 쌈승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창의 개수비만 따져갑니까? 밑에 분모는 1이 될 것이고 위에 분자는 6분의 2n 세제곱이죠. n 2n이니까 그래서 얘가 6분의 2n 세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약분하면 얼마나? 3분의 1이다. 그냥 이렇게 끝. 에이 쌤 원래 이렇게 다 해야 되는 분모의 최고차인 n 3승으로 나눠주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학교 내신에서 이걸 안 되는 거 어떡할까? 단순하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뭐 그냥 여러분 바로 확인하는 거 어떡할 거야? 오케이? 저는 그렇게 그냥 맞출게요. 왜냐면 거기 n세종 나누면 거기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소구하고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까요? 자, 2번 봤더니 어우 쌤 이거 복잡한데요? 풀기 싫은데요? 맞아요. 저도 풀기 싫어요. 왜? 2번 해야 되거든요. 자, 특별히 위층에 있는 요런 놈들이 조금 불편해요. 아, 선생님 또 어차피 얘 또 수렴하겠죠? 뭐 그런 느낌으로 예측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n 곱하기 쌤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요거잖아요. 첫 번째 거. 그럼 어떻게 풀어요? 2분의 n의 n 플러스 쌤 분모가 2분의 n의 세제곱 꼴이네. 이렇게 되는구나. 쌤 그럼 분자는 어떻게 가죠? 분자 여기를 어떻게 쓸까 봐볼까? 2, 6 이렇게 갈까? 그렇게 갈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잘 봐라. 얘들은 항상 n으로 표현되는 게 일반항일 가능성이 커. 그럼 여기다 쓸 때는 문자가 k니까 이것도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와. 수원 다 설명 다시 드리면 되니까. 연습해볼 거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돼? 계산해보는 거지.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이네요.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해줄 수 있네 시그마는. 그래서 k제곱 k인데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k제곱은 이 공식 쓸 거고 k는 이거 쓸 건데 얘는 2차고 얘는 3차야. 그럼 우리 뭐만 신경 쓰면 돼? 3차만 신경 쓰면 되지. 왜? 분모가 3차니까 최고차만 신경 쓰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쌤 이것만 신경 쓰면 된대. 그럼 이게 뭐 최고차가 뭔데요? 6분의 2n의 세제곱 꼴이겠지. 이건 등호를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라. 어차피 최고차만 신경을 쓴다. 혜연이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이 공식을 쓸 때 이 공식은 2분의 n제곱이고 이거는 6분의 2n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게 3차고 이거 2차면 어차피 최고차수는 얘에서 결정된다고.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2분의 1, 6분의 2 약분해 보니까 답은 얼마더라? 3분의 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원래는 다 일일이 분모 최고차로 나눠야 되지만 우리는 그 최고차의 개수비를 알고 있다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계산상에서. 방법이 있니? 해야지 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워밍업 삼아서 한번 잠깐 걸러가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크북으로 보세요. 워크북 보시면 워크북 문제가 있어요. 아래 유제 1-1하고 유제 1-2번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1-1번에 4번 1-1번에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제 1-2번에 거기 보시면은 3, 4, 5번만 갈게요. 3, 4, 5번의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서 3, 4, 5번하고 4번만 그렇게만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4번하고 여기 3, 4, 5번하고 그냥 여기다 바로 푸세요. 워크북은 일부러 똑같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석책 납작하지 마세요. 정석책은 개념을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좀 갔다 올게요.
한 2, 3분만